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스페셜 진행의 박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수익 날개 한영석 대표님과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기준점에 대해서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엔비디아의 역대 최대 실적에 6,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빠져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장 큰 이벤트들을 계속 소화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떤 종목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시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슈 브리핑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브리핑은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성적표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매출은 1년 만에 2배 이상을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다음 분기 전망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어떤 실적을 기록했는지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2027년 2분기 매출은 962.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증가한 모습입니다. 네, 같은 해 기간보다 이렇게 2배 이상 증가하는 흐름 볼 수가 있었고요. 시장 전망치인 921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EPS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이죠. 예상치인 2.2달러 10센트보다 2달러 22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가장 들여다봐야 될 이 부분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 부분입니다. AI 반도체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무려 890억.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7% 이상 증가한 것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적이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먼저 가장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75%라는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네, 매출 총이익률을 살펴보시면 직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달성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HBM 가격이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원가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2분기에도 이렇게 직전 분기와 같은 75%라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는데요. HBM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AI 칩의 수요와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가격 상승이 아직 AI 서버 수요를 꺾을 정도의 부담은 아니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분기 전망도 좋았죠.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을 1,08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 또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고 또 당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격하게 둔화할 가능성 낮다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률 전망이 74%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라고 전망이 됐는데요. 이 2분기보다 소폭 낮아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HBM을 비롯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얼마나 압박할지는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여기에 엔비디아가 3분기 전망에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한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이죠. 이 베라루빈의 양산과 공급이 계속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베라루빈 공급이 본격화되면 차세대 메모리인 HBM4 수요까지 직결되는 만큼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자분들도 주목해 보셔야겠죠.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AI 수요 둔화 우려보다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확인했고요. 이 매출과 EPS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고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만
체크해 보셔야 될 점들은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베라루빈의 양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HBM4도 수요가 확대되는지 계속적으로 들여다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실적은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숫자로 보여준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러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번 시간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하단 자막을 통해서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만 되시면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교육해드리고 있는 교육 자료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잠시 뒤에 진행되는 약 한 21시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내일장의 대응 전략 정확하게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부터 내일의 시장까지 같이 시황 분석해 드려야겠죠. 오늘 시장 제대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석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조금 반등하는 흐름도 보였는데 네네.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자체도 사실 뭐 그동안에 좀 하락이 좀 연속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마감이 된다면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발표 직전까지는 또 살짝 또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치를 이제 상회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설 투자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들을 시장에 우리가 이제 선물을 해주면서 그 투심이 오늘 국내 시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장 초반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그 반도체 업종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승 출발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돌파해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멈춰야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루 남은 이번 한 주의 거래일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또 다음 한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9월로 이제 넘어가는 그 흐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9월의 본격적인 랠리의 그 초석을 다지는 정말 중요한 흐름이 오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코멘트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높은 실적과 전망 발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 투심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순매수,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뭐 선물 옵션까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이제 견인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수급의 흐름이 이제 들어왔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부품, 로봇, 반도체 장비 업종까지 골고루 이 시장의 흐름이 온기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특정 업종만 강하게 솟구치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닌 전반적인 시장의 그 열기가 조금씩 데워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6,900선 위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0피를 오늘 또 회복을 해주냐 했는데 결국에는 7,000피는 우리가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결국에는 뭐 우리가 내일의 흐름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7,000포인트의 흐름이 요번 한 주간의 흐름, 또는 우리가 8월 말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 매매 그 기간에서 사실 우리가 7,000피를 돌파해 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9월의 흐름은 좀 더 우리가 강한 모멘텀을 또 갖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860선을 우리가 또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860선 돌파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랠리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기술적인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내용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 얘가 120MA입니다. 자, 120MA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120거래일의 평균 가격이거든요. 자, 평균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일정하게 우리가 오는 구간에서 어제 종가는 5MA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오늘 시작가가 여기였죠. 자, 강하게 점프했어요. 강하게 점프를 해서 갭상승 이후에 출발을 했지만 살짝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서 종가상의 기준에서는 120MA를 회복하는 흐름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차트의 어떤 이 이평선의 흐름에서 평균 가격의 흐름이 이제는 우리가 우상향의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자, 더군다나 요 갭상승의 이 공백이, 갭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상승의 에너지가 오늘 시장의 흐름 속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살짝 음봉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상승의 에너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기준에서 충분히 7,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주봉상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는 어땠어요? 강한 망치형의 흐름이 나왔어요. 음봉상의 망치형이긴 하지만 OMA를 우리가 이탈한 흐름에서 되돌리는 흐름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 이번 한 주도 장 초반에, 주 초반에는 우리가 OMA를 이탈하는 흐름까지 만들어졌었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는 양봉의 흐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 자, 최근 4주, 한 달이죠. 그러니까 8월 한 달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7월 달에는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8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주봉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이 단기 이평선이 바닥의 저점에서 다 이렇게 우리가 바닥을 횡보하는 흐름.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상향의 흐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에서 얘가 양봉의 흐름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반드시 다음 주의 흐름에는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에서 우리가 7,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20MA의 정고점의 이평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의 에너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에너지 속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트라는 것은요, 또 캔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남긴 유일한 흔적입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심리적인 그런 에너지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가격에 대한 에너지도 충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 이해하실 수 있고 해석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매매에 대한 어떤 테크닉, 그 전략, 이 기술이 상당히 좋아지시는 거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은 또 나날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요. 기술적인 흐름에서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일봉상의 흐름에서 보시면은요. 어때요? 지금 OMA 이탈하고 있어요. 돌파하고 있어요. 자, OMA가 지금 여기서 평행하게 가고 있습니다. 20MA가 방향을 우상향으로 머리를 틀었어요. 자,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60MA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주간의 구간에서 충분히 이 모든 이평선이 수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이 수렴이 됐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가격이 지금 한 곳으로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자, 그런 가운데에서 9월에서 우리가 강한 돌파만 한번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도 9,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봉상의 흐름도 어때요? 주봉상은 이미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OMA 단기 추세 흐름이 이제는 평행하게 오다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상향으로 머리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추세 방향이 이제 잡히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바닥을 이렇게 다지면서 지금까지의 하락의 흐름을 완전히 소멸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8월은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같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바닥 다지기를 아주 잘한 정말 훌륭하게 잘 마무리한 그런 8월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 위에 바닥 되돌림 이후에 이제 9월의 흐름부터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는 우상향의 흐름의 추세들이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들이 막 나타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우리가 많은 또 우려감도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과연 앞으로도 지금처럼 호황을 누릴 것이냐?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캐펙스 투자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흐름인데 아니 이것이 멈춰버리거나 이게 축소가 되면 그럼 반도체의 흐름도 우리가 좀 약간 업황이 약간 좀 상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이 많았었어요. 사실 그게 주요 원인이 돼서 7월 달에 강한 조정이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그 방향성도 이제는 더 견고하게 이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하방의 에너지가 이제 소멸이 되고 우상향의 흐름으로 같이 뻗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 그런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건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좋은 자리에서 내가 이제는 매수를 해나가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잘 매도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잡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요.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좋은 종목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정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나빠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손실 구간에 지금 계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회사지만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리가 괜찮은지 그 추세의 흐름, 방향성, 그다음에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들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세에 대해서 이런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났을 때 또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안착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오늘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해드리고 교육해드린 이 자료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릴 텐데 그 통로가 또 저희 커뮤니티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다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 잘 받으시고 이 자료까지 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만 해드릴 거고요. 교육은 해드릴 거고 보다 심화된 교육, 정말 우리가 급등하는 종목들, 어떤 패턴에서 어떤 추세의 힘이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은요. 이 방송 이후에 바로 21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추가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 전략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수익의 기준점 좀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라이브 방송 또 이 저희 커뮤니티에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시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오셨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캔들로 분석을 해주셨죠. 이 갭상승 출발하고 살짝 음봉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 상승의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코스피가 7,000선을 돌파할지 여러분께서도 정확하게 또 주목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이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하단 자막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만 가져다 대시면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 입장하시면 저희가 해드린 교육 자료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의 대응 전략 공유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교육도 들어보셔야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추세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 오늘 또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반등 추세가 나온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러면 지지선이 보였는지 또 저항선이 보였는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지선과 저항선만 잘 아셔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막연하게 우리가 차트를 보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감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지표를 통해서 그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시면 좋은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단한 이 선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어떠한 패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자, 지지선과 저항 이 구간은요 가격 구간입니다. 어떤 가격? 과거에 이미 기억된 가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떤 그 주식의 그 파동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자,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의 열망은 요 구간에서 우리가 딱 매수를 해서 요 구간에서 딱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자, 그런데 막상 내가 딱 살려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해요. 자, 고점보다 살짝 낮아졌어요. 야, 내가 살려고 했던 가격보다 좀 낮아졌으니까는 싸졌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갈까? 매수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 구간에서 얘가 하락의 흐름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물론 중간에서 이렇게 되돌려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이런 경우가 우상향 패턴에서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특히 바닥에서 저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우리가 이 패턴이 있냐면요. 이런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요.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시장의 습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까지 우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내가 이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들어갔더니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패턴을 내가 이제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 종목을 딱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제는 이 저점을 터치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인하신 거냐면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 구간에서는 항상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는구나. 자, 그러니까 어차피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이 구간이 저점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확산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보다 높은 구간에서 되돌림의 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의 흐름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패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기 아주 좋은 구간이다. 왜? 여기서 이미 반등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은 항상 요 정도 구간에 와서 반등 패턴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대기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매수 대기 물량.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나 자, 어떤 분들 자, 기존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은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주가가 자,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망의 흐름으로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좀 인내를 가지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 구간에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매수의 어떤 그 흐름이 그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저 구간이 바닥이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더 늘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다시 내가 샀던 요 원금의 어떤 가격대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여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투자자 누구냐? 아까 전에 요 구간에서 샀어야 되는데 이미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이만큼 훅 반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차 했는데 이런 흐름이 다시 바닥을 찍고 되돌리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두 번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의 어떤 기준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저가 매수자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 패턴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내려오면 또 한번 사야지 재진입의 그 흐름을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 지지선과 저항선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항선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저항선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그 가격에서 이렇게 하락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은 어떤 특정 가격대만 되면은 거기서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그 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너는 여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슈팅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윗꼬리를 날고 내려오면서 종가상의 흐름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의 어떤 흐름, 천장을 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을 하늘로 딱 던졌는데 천장에 막혀 있으면은 딱 맞고 딱 아래로 다시 튕겨져 내려오겠죠.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선을 받고 주가가 하락의 흐름이 멈춰진다라고 한다면 또 이 구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런 지지의 구간, 우리가 반등했던 이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얘는 또 과거의 반등의 그렇죠. 기억하고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반등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전략을 가질 수가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올라간다. 근데 이미 이 구간에서 많은 매물이 쌓여 있어요.
그 구간에서 이미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래, 여기까지는 주가가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상은 뭔가 좀 뻗어나가기가 애매하다. 자, 그러니까는 저 구간까지 가면은 일단 나도 차익 실현을 해야지라는 신규 매수사 관점에서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었던 투자자들, 원금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투자자와 바닥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나도 여기서 차익 실현해야지라고 하는 그 매도자와 같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매도 물량이 겹치는 그런 어떤 강한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 구간이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뚫지 못하고 이 매도세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우리가 차트상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딱 포착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이시거나 어떻게 보면은 신규 매수의 흐름을 조금 더 관망을 해보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얘가 강하게 돌파한 흐름에서 다시 얘를 우리가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활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기서 갑자기 거래량이 빵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매도 물량과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이 겹치다 보면 거래량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그래,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 좋은 거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장중의 기준이 아니라 장이 끝난 종가상의 흐름에서도 이 고점에서 유지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은 계속 어떻게 보면은 매도세가 또 강해지고 오히려 고점에서 팔지 못한 남은 물량들이 계속 매도가 이제 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더 하방의 압력으로 또 가속화되는 그런 경우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꼭 확인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시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돌파하는 기준에서도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일단 저항을 한번 받았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저항을 받고 이탈을 했어요. 이미 겁을 먹을 수도 있죠. 이 구간에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살짝 조정을 받더니 얘가 되돌려요. 되돌리는데 여기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돌파가 이루어지고 얘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좀 살짝 이제 좀 겁이 나죠. 왜냐하면은 너무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서 조정을 받아요. 근데 이 포인트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구간이냐?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얘는 요 선은 무슨 선이었을까요? 자, 천장에 있는 선이었기 때문에 얘는 저항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돌파한 이후에 떨어질 때 바닥을 받쳐주는 요 선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얘는 추가적인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수 포인트는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딱 내가 이 종목을 내가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파했다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파했으면 네가 그 흐름이 진짜 잘 지켜지는지까지 확인해서 요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 찾는 거는 너무너무나 쉬워요. 지금 현재 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요. 좋은 실적과 좋은 영업이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다 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종목을 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수익을 내는 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얘만 들더라도 이미 고점에서 많은 또 매수를 하셔서 거기서 지금 여전히 되돌리는 구간에 있지만은 여전히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좋은 종목을 샀는데 왜 수익이 나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이유는 다른 거죠.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좋은 매수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좋은 어떤 기준점, 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거나 그리고 저도 스스로 개별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제가 신뢰하고 또 저도 적용하는 그런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자 여기서는 지금 보면 위에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지 구간이 되는 거죠. 저항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니까는 여기 매수 구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처럼 다시 이 구간을 이탈하는 구간에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빠른 손절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수 조건 이면에는요. 우리가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매도의 기준이냐? 아주 쉽습니다. 내가 매수의 근거로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그 순간이 매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지를 했으니까 매수해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지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지지를 못하고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뭐 버스를 타시고 기차를 타시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못 반대로 가는 그런 어떤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빨리 내려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 타야 되겠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매매가 뭐냐면은 손실은 키우고요. 수익은 짧게 끊어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수익은 길게 끌고 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강하게 하락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는 했는데 이탈의 흐름에서 끊지를 못하면 여기까지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올라왔어요. 자, 요 구간에 오면 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아유, 힘들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본전 딱 오면 어때요? 여기서 또 얘가 올라갈랑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또 깜빡깜빡해져요. 야, 지금까지 참았는데 좀만 더 참으면 이거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나요? 아니죠. 예, 역시나 여기서 다시 딱 추세가 꺾여요. 왜? 여기에서 내가 팔까 말까를 고민했다라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야, 본전이 왔으니까 빨리 팔아야지 하면서 이 고점에서 전고점에서 물려있던 물량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타이밍을 놓쳤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걸 기다릴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이 저점까지 이탈을 해. 그러면은 그때선 여러분들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닥에서 투매를 하시게 되죠. 더 떨어질까 봐.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매매 패턴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준점 매매,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악순환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가장 좋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반등을 했어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만큼 반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지지 받는 거는 좋아. 지지 받는 건 좋은데 반등의 흐름이 점점 약해져요. 고점이 점점 낮아져요. 자, 그런 거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규 매수세의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들은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이탈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일봉상에서도 볼 수는 있지만은 장중의 흐름, 분봉상의 흐름, 특히 5분봉, 10분봉.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하루의 일과를 보면 급등하는 종목들은 장중에 이렇게 빡 올라가요. 장 초반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또 올라간 듯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장 후반에 팍 이렇게 내려오는
패턴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으악 나살려 해도 어쩔 수 없죠. 그 비명은 시장에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복하는데 너무 이제 막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폭이 점점 줄어. 아, 이거 뭔가 위험 신호다. 여기서 그냥 적절하게 끊자. 비록 내가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못 올라서 살짝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일단 위험은 리스크 관리하자. 설령 얘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의 강한 상승 탄력을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들어갈지언정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안전하게 들어갈지언정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나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매매 전략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거꾸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요. 어떤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요. 그런데 얘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저점을 높여간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여기서는 이만큼, 여기서는 이만큼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패턴에서 여기서 강한 돌파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다? 이거는 추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수의 기준점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벽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어떤 가격선에서 계속 신규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차트 내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는 차트를 보는데 그게 안 보여.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고점들을 연결하는 이런 어떤 선을 그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나 그 선 긋는 법 모르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로 오셔서 21시에 진행되는 야간 라이브 방송에 꼭 참여를 해보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어떤 선 긋는 방법까지 그리고 어떻게 추세선을 설정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방송 시간이 이제 채 10분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너무나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요거 매매 전략이잖아요. 또 실전 전략이 또 있어요. 실제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 그것까지 제가 또 이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텐데요. 자, 안내를 드리기 전에 또 저희 커뮤니티에 또 찾아오시는 방법도 안내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안내 잘 받으시고 오셔서 21시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참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을 통해서 추세선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받아보셨고요. 이 좋은 종목과 좋은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교육 자료들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면 무료로 자료집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하단 자막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잠시 뒤에 진행하는 야간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의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추세선에 대해서 실전 전략 세워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대표님 통해서 교육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한영석 대표님 통해서 다시 한번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추세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전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론이죠. 네. 예, 뭐 지지선이 무엇이다, 저항선이 무엇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무엇이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면 이게 진짜 과연 우리가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차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거기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이탈되고 있는데 내가 언젠간 살아나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얘가 전체적인 추세 구간에서 딱 이제 반등의 시발점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또 핵심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해드리는 강의가 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실전 전략이에요, 실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있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셔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 패턴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확인해 보시면 너무너무 훌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지금부터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 내용은요. 급등하는 종목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급등주 되게 지금 갈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도 뭐 한미약품 막 상한가 나오고요. 오늘 어땠습니까? 가온전선 20% 넘는 강한 급등, 23% 이상.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이 저희가 그냥 다 놓쳤던 종목일까요?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매매 전략을 다 잡아드렸던 종목들이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강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어땠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산일전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요. 한전기술 그렇죠. 장 초반에 안내해드렸던 그런 어떤 종목들이 장중에 또 24% 넘는 또 급등 랠리. 그래서 하루의 수익이 20%가 넘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의 계좌를 넓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 한 장의 이미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자, 도대체 그 비밀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자, 근데 어떤 특정 구간에서요. 얘가 다시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하는데 또 주가가 살짝 또 조정을 받는데 또 요 구간에서 반등을 해요. 자, 그런데 요 선들을 이렇게 가만히 나열을 해보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의 기울기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요 꼭지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패턴 찾았어요. 좋아.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저점이 급격하게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원래는 이 패턴으로 가면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저점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되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추세에서 조금 더 빨리 되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또 오더니 여기서 더 빨리 되돌려요,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점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저점의 기울기가 완만해졌던 게 점점 급격하게 만들어진다. 자, 그런 흐름의 기준에서 이런 기준에서는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급등하는 랠리가 뻗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이론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차트에서 찾아내는 법을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의 기준점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차트에서는요. 이렇게 나타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급등이 나와요. 강한 슈팅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에는 이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이제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락에서 보면은 상승 샛별형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반전형의 강한 캔들 패턴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한가의 흐름까지 강한 슈팅이 나와버리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고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료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습니다. 급락할 때 우리가 하락하는 패턴, 상승하는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미 방송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예,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21시부터 또 추가적인 교육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얼른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이 교육 자료도 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 자료도 받으시고 추가 교육 받으셔서 이제는 내일의 기준에서부터 수익의 극대화 늘려나가셔야 되고요. 또 내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한 주죠. 다음 한 주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는 좋은 매매 기준점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뒤에 진행되는 21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자막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